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노아빠입니다. 지금 제가 영상을 녹화하는 오늘은 수요일인데요. 다들 수요일 하면 머릿속으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근하시는 분들은 수요일 하면 일주일에 딱 중간에 위치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수요일밖에 되지 않았나? 수요일 하면 아직도 이틀이나 더 근무해야만 금요일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고,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라면 아직도 며칠을 더 다녀야 즐거운 주말이 오나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는 게 수요일이 가지는 느낌이잖아요. 저도 평생 수요일 하면 그닥 기분 좋은 요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늘 지루하게 다가오고 빨리 좀 지나갔으면 하는 느낌. 그런데 제가 최근에 많은 변화들, 제 스스로의 생각의 변화들이 정말로 많아졌다고 했잖아요. 그런 생각의 변화들은 늘 책을 통해서 찾아오는데, 오늘 제가 최근에 가장 공감하고 가장 따르려고 하고 있는 사람의 책을 한 권 들고 왔는데, 그게 바로 그랜트 카돈이 쓴 10배의 법칙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 10배의 법칙이라는 책은 영상 중간중간 여러 번 언급한 적이 있을 정도로 최근에 저의 행동과 생각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책이면서 사람이에요. 이 그랜트 카돈은 인생의 완전히 밑바닥 끝까지 내려갔던 사람이었어요.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나기도 했고, 그런 불우한 가정 환경 때문에 미국에서 살면서 이제 약물 중독자도 되었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밑바닥 인생을 살다가 내 밑바닥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바로 내가 남들보다 10배 이상 무언가를 해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엄청난 행동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해내서 지금은 자산이 8천억 이상에 가는, 그것도 아주 단기간에 그렇게 부자가 된 사람으로 유명하고, 이 10배의 법칙이라는 이 책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린 책인데요. 요즘에 제가 책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드는 부분이 나오면 이렇게 밑줄을 긋거든요. 그래서 책에 읽다가 중간중간 이렇게 밑줄을 긋긴 하는데, 이 10배의 법칙, 이 책은 정말 거의 모든 페이지에 밑줄이 그어져 있을 정도로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저에게 하는 이야기 같은, 저에게 하는 그 강한 잔소리, 나의 기존에 있는 생각의 틀을 완전히 깨버리는 그런 종류의 말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늘 주변에 가까이 두고 있어요. 다 읽었는데 이 책은 이미 늘 가까이 두고 계속 읽어요. 제 생각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죠. 그런데 역시나 그랜트 카돈도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시간에 대한 중요성을 정말로 많이 느끼고, 제가 영상을 통해서도 시간을 어떻게 하면 관리해야 하는지, 유튜버라면 시간을 정말로 잘 사용해야 한다고 여러 번 강조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 스스로도 그래, 나는 이 정도 되면 내 스스로가 시간에 대한 중요성을 상당히 잘 깨닫고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꽤 자신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내 스스로의 시간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주 아껴가면서 잘 쓰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했는데, 역시나 그랜트 카돈의 책을 읽는 순간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라고 또 한 번 깨닫게 되었어요. 이건 시간에 대해서 접근하는 그 개념 자체가 아예 다르구나, 이 사람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바로 이 책에서 문득 지나칠 수도 있는 바로 수요일에 대한 언급이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요일이라는 느낌은 우리에게 그냥 지루한, 큰 의미 없는 일주일 중에 그런 하루잖아요. 그런데 그랜트 카돈은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만약 당신이 75세까지 살 수 있고 현재 여러분의 나이가 35살이라면 당신에게 남은 수요일은 1950번이라고 말이죠. 이 부분을 딱 읽는 순간 저한테도 상당한 타격이 왔어요. 나는 이미 40살이 훌쩍 넘어버렸는데, 그럼 나에게는 1950번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적은 숫자의 수요일이 남아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돌이켜 생각하니까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시간은 언젠가 끝난다는 것을 우리가 과학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평소 때 살아가면서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거의 없죠. 왜냐하면 그렇게 살게 되면 인생이 너무 우울할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반대로 우리가 나의 시간이 언젠가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나의 이 수요일이 1950번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되면 그냥 내 수요일은 별 큰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냥 지루한 날?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얼른 지나가자. 어떻게 오늘 하루를 대충 때워서 빨리 목요일로 넘어갈 수는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럼 과연 그런 수요일을 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나에게 남은 수요일이 몇 번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한 번쯤 생각해 가면서 어떻게 하면 나의 이 수요일을 더 의미 있게 살 수는 없을까를 한 번쯤 생각해 보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인생의 결이 정말로 많이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이 책을 읽기 전까지 저의 하루하루를 계산해 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날을 계산하지는 않지만, 그래, 내 하루는 분명히 줄어들고 있다라고 인식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어요. 이 책을 읽는 순간부터요. 그러니까 나의 하루는 단순한 그 하루가 아니라 내가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이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 한 번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훨씬 더 그 하루에 충실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내가 그 나의 하루, 나의 수요일을 바라보는 그 관점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랜트 카도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전부 글로 남길 정도로 아주 소중하게 여기라고 말이죠. 대부분 우리가 시간을 좀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사람들의 수준은 그냥 하루에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이렇게 스케줄표 정도 적는 정도? 그 정도 하면 정말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잖아요. 와, 하루에 자기가 할 일을 이렇게 시간대별로 스케줄을 정해서 한다고 대단한데, 이 정도 생각하지만 그랜트 카도는 본인이 한 모든 행동들을 초 단위로 계산해서 한번 적어보라고 해요. 다이어리 같은데 말이죠. 내가 오늘 어떤 행동을 몇 분 몇 초를 했는지를 다 적어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냥 허무하게 흘려보내는지를 깨닫게 된다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1분, 1초라도 함부로 낭비하지 말라고 책 속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남들과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말이죠. 근데 많은 분들이 요즘에 저를 보면, 혹은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면, 저 사람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야? 너무 무리한 거 아니야? 혹은 저렇게 살면 너무 피곤할 것 같은데? 분명히 저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아마 제가 이런 책들을 읽지 않고 그냥 제가 이렇게 살지 않았더라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과거를 돌이켜보면 그냥 워라밸이 중요하지, 뭐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쉬면서 그런 라이프 스타일도 즐겨야지, 그렇게 저도 과거에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과거 40년을 살아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저의 40년은 저의 인생을 크게 바꿔놓질 않더라고요. 그냥 그렇다고 막 엉망이었진 않은데 나름 노력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 인생이 정말로 내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나아지질 않더라고요. 나름 열심히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제자리 걸음인 듯한 느낌? 그리고 늘 노후는 불안하고 내가 남은 시간은 점점 일할 수 있는 시간들은 줄어만 가는데 뭔가 획기적으로 내 삶이 더 좋아지진 않는 거죠. 내가 뭔가를 시도해도 늘 성과가 없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을 지난 40년 동안 받아왔었는데 저의 생각, 저의 이런 과거에 했던 많은 생각들을 깨버리고 이렇게 성공한 분들의 생각과 행동을 따라하려고 했던 지난 5년, 그리고 특히나 지난 2년 극단적으로 따라하려고 하는 거죠. 최근엔 더 많이 따라하려고 하고 이렇게 시간에 대한 개념도 더 구체적으로 내 시간을 정말 1분 1초까지 생각해가면서 살아온 지난 1, 2년은 과거 저의 45년이
되는 그 모든 시간 동안 가장 큰 변화를 가져와 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살면 왠지 불행할 것만 같았거든요. 저렇게 살면 몸도 너무 피곤하고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고 너무 불행할 것만 같았어요. 남들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렇게 피곤해서 어떻게 사나, 참 힘들어 보인다, 저 사람 불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살아보니까 웬걸 제가 생각하고 걱정했던 것만큼 그만큼 힘들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저렇게 살면 정말 스트레스 받고 뭔가 스스로가 불행할 것만 같았는데 하루하루가 정말로 기대에 차고 제가 예상하지도 못했던 만큼의 행복감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제가 걱정했던 것은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혹은 지금 저를 보면서 저 사람 진짜 저렇게 살다 큰일 나겠는데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실제로 제 삶은 그렇게 걱정할 만큼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제가 매일매일 명상을 하고 눈을 뜬다고 했잖아요. 매일 아침 명상을 하고 차를 마시고 이런 순간순간들마다 저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너무 고맙다라는 느낌?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이 너무 행복감에 차 있어요. 최근에 그 행복감 수치로 보면 거의 가장 높은 수준? 보통 제 나이 때 되면 이제 점점점 불안감이 엄습할 나이잖아요. 사회에서는 뭔가 이제 치울 젊은 친구들에 비해서 뭔가 이제 내 자리를 물려줘야만 될 것 같고 경쟁에 밀려날 것 같고 계속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그런 나이고, 심지어 제가 유튜브 채널을 시작할 때 저의 심리 상태가 딱 그랬죠. 40살로 접어드는 그 순간 저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보니까 웬걸 그런 불안감들은 이제 찾아볼 수 없고 어떻게 하면 나의 미래가 더 나을 수는 없을까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게 너무 신기해요, 정말로. 그래서 제가 영상 속에 계속 꾸준히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그랜트 카돈의 이런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과격하게 들릴 수도 있거든요. 처음 들었을 땐 그렇죠. 정말 저게 말이 되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랜트 카돈은 늘 이야기해요. 적당히 노력하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고요. 평범한 것이 가장 위험하다고 책 속에는 계속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를 돌이켜보면 다들 열심히 살잖아요.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들 내 인생이 소중하고 내 인생을 열심히 살았다라고 생각해요. 나름 열심히죠. 그런데 그랜트 카돈은 그런 열심히에 아주 위험성이 담겨져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자기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인 것이죠. 자기 주관적으로 나름 열심히 살았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보기엔 그건 전혀 열심히가 아닌데 말이죠. 이런 사람들 눈에는 적당히 사는 거죠. 그냥 적당히 딱 그만큼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게 되면 적당한 수준으로만 자기 현재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외부에서 우리에게 오는 충격파가 있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병을 얻게 된다든지 사고가 난다든지 혹은 내가 실직을 하게 된다든지 그런 외부에서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충격을 받게 되었을 때 그걸 회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늘 적당한 수준으로만 살아왔기 때문에 한 번 내려가면 그걸 회복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행동력을 최대치까지 끌어올려서 안정권에 진입을 해야만 외부 충격을 받더라도 떨어져도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말에 매우 공감하거든요. 정말. 그래서 저도 지금 수준의 소득에 과거 같았으면 정말로 많이 만족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스스로 전혀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위치는 아직 그런 안정적인 자리에 전혀 올라가 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는 외부의 충격이 오더라도 충분히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안정적인 저의 자산, 그리고 저의 행동력, 그리고 제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유튜브 채널은 여러분이나 저에게 정말 큰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죠. 내가 직장 생활만 해서는 나 스스로를 지키기 어렵다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 직장이 영원한 것도 아니고 직장에서 얻어지는 그 소득이 나의 안정을 지켜줄 만큼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에요. 요즘처럼 물가가 높은 이런 세상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무언가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소득도 더 많이 발생시키고 나 스스로의 가치를 더 많이 올릴 수 있는 그 무언가를 꼭 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더 높여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우리가 꼭 만들어야만 하는데, 그런 것들을 가장 잘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유튜브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하루에 제가 직장 생활을 하는 것만큼 이상의 시간을 유튜브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이제 저에게 가져다 주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저의 이런 시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랜트 카돈이 이야기했던 그런 수요일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한번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책을 읽기 전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아마 대부분의 분들도 나의 수요일이 1950번 남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으면 본인이 살고 있는 그 하루가 분명히 저는 다르게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해요. 와, 내 하루가 진짜 그전에는 그냥 대충 때우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거 절대로 대충 때우고 넘어가면 안 되겠구나. 나에게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수요일을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는 사람과 그걸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분명히 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하루도 이렇게 전력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과거에 유튜브를 그냥 대충 취미생활 정도로 해도 좋다라고 말씀을 늘 드렸죠. 그렇게 무리하지 않고 하는 것도 좋다라고 늘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조금은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유튜브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고 그렇게 해야만 나에게 무언가를 가져다주는 영역이에요. 치열한 경쟁이잖아요. 그 경쟁에서 내가 살아남고 그 안에서 성공하려면 분명 대부분의 유튜브를 도전하는 사람보다 내가 뭔가는 달라야만 해요. 그 중에 가장 크게 차이를 벌릴 수 있는 것은 당연히 나의 생각과 행동력인 것이죠. 내가 유튜브를 바라보는 생각과 행동력이 그들보다 이렇게 10배가 더 많은 생각을 가지게 되면 나의 성공 확률은 당연히 10배가 높아지는 것이죠. 업로드 한 번 하던 것을 10번으로 늘려보세요. 이게 정말로 불가능한 것처럼 느끼실 거잖아요. 그게 말이 되나? 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걸 해내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해내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 성과를 가져가는 게 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인 것이죠. 그래서 유튜브라는 아주 치열한 경쟁이 아주 심한 그런 영역에 몸을 담그신 많은 유튜버 분들은 그냥 유튜브를 만만하게 바라보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적당히 그래 뭐 취미생활 정도로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저는 되도록이면 좀 진지하게 내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도구로 여기셔라. 왜냐? 그렇지 않게 되면 그냥 유튜브 하는 대다수의 시간은 그냥 시간 낭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과거에 아는 저와 함께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거나 혹은 저를 뒤따라서 유튜브 채널에 도전하신 수많은 분들, 댓글을 달아주셨던 수많은 분들은 지금 유튜브 활동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저는 대부분 그 적당한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성과가 별로 없었겠죠. 본인이 들이는 노력에 비해서 결과가 하찮다고 느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영역이에요. 유튜브는 1을 넣으면 0.1을 줘요. 5를 넣으면 1 정도를 줍니다. 하지만 10을 넣으면 20을 가져다 주죠.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도전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한번 해보셔라. 10을 채우려고 노력을 해보셔라 라고 늘 앞으로도 그렇고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분명히 그 성과는 머지않아 찾아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요. 그렇게 저와 함께 노력해 보시면 분명히 그 변화를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의 이야기, 그리고 그랜트 카돈이 말한 그 수요일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신 많은 분들은 내가 살고 있는 오늘 하루가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도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요즘 너무나 좋아하는 책과 함께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너무나 감사드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댓글에 일일이 답장을 못 해드리는 거 너무나 죄송스럽고 늘 감사드린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